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말씀드린 글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 뭐 이 글은 이제 숙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글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제 글을 같이 한번 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글을 쓴 것뿐이에요, 사실은. 자, 왜 그랬을까? 그 왜 그랬냐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정을 하고, 그래도 그 추정을 하더라도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자료와 어떤 고방의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그 행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기준을 해서 하는 거지, 제가 막 임의적으로 억지로 한다든가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아무리 제가 설령 기본적인 어떤 고전이라든가 고방의 어떤 행태를 따른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청경정이 훌륭한 임상가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렇다고 그분이 뭐 임상의 대가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앞 조문에서는 맥침위수 긴위한이라고 했고, 예, 계속 그랬어요. 뒤에 또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 조문에서는 맥침소는 속소음이라고 부는 풍이라고 하니, 자, 어저께 제가 하나의 의문이라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질문상이죠. 예, 글을 보고 느꼈던 거. 맥침에, 자, 그러면은 맥침에 수라고 쓰지 않고 특히 소음에 속한다고 기록하니 왜 그런가? 네. 그러면 답을 비타라. 그럼 답을 제시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은 위수라고 썼을 때는 치료법이 마땅히 발안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안이라 그래서 무조건 마왕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왕 가출탕이라든가 마왕 환기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음병에도 수라고 쓸 때 마땅히 발안해야 되지만 소음병이라고 하는 조건에도 발안하는 이치가 없는 것은 아니나 부자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 뜻이 이 사람이 속소음이라고 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맥침 소음이라고 하는 데는 바라는 이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의도를 이 조문에, 이 말에, 소음이라고 하는 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처음에 이 사람이 역 조문에서 뭐라 하냐면 처음에는 소음이라고 하는 말로서 허창의 단서를 삼은 거예요. 왜 여기서 왜 허자를 썼는가? 소음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일종의 우리가 복선이라 그러잖아요. 살짝 미끼를 던져놓은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장본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장본이다 그랬잖아요. 슬쩍 미끼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여기서 소음이라는 말을 쓰고 허창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다음 허창의 단서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거듭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이 허창으로서
처음에는 소음으로서 허창의 단서를 삼았고 다음에는 허창으로서 부자를 쓰기 위한 구실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이고 여기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자 소음에서 허창으로 넘어가고 허창에서 부자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글을 쓸 때 제가 이런 글을 자 여기에서 소음병에도 발안을 할 수는 있는데 부자를 써야 된다. 왜 부자를 써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부자를 써야 되느냐? 소음병에도 발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경서 조문을 볼 때 대청령탕 조문하고 망탕 조문 같은 대청령탕 조문 같은 게 특히 그런 게 괴병 같은 게 있잖아요. 자, 태양병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소음병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대청령탕이라든가 망탕을 썼을 때 괴병이 발생돼서 근육경련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소음병을 해서 발안을 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분류하는 명칭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거는 없앨 수가 없는 용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예전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태양병 가운데는 소음병 맥과 유사한 경우 있고 소음병 가운데는 태양병과 유사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착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탕이나 대청령탕을 썼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망향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를 쓴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예전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마왕에다가 부자를 쓸 수 있다는 것 같이 이런 게 바로 마왕에다가 부자를 쓰기도 하고 경우에다 마왕에다가 석고를 쓴다는 이거는 거의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은 제가 다 보고 아주 그냥 요 조문 몇 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음으로서 허창의 조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허창을 딱 썼을 때는 부자를 써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허자 때문에 다른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저의 판단이지 이렇게 말을 쓴 사람은 주석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남들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게 없어요. 궁금한데. 비록 그렇다나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소음이니 허창이니 이런 말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했죠. 축수회양, 수기를 내보내고 양기를 회복시키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소음병을 치료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가지고 약물을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다가 축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양기를 회복시키는 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축수를 알면서 양기를 회복시킨다고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회양 자체도 막연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의식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반실증주의적인 개념인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환기하면 보기지제. 환기는 보기지제가 아닙니다. 금계율학에서 언제 환기가 보기지제라고 그랬어요? 치수지제고 배농내탁의 명약이죠. 종기가 났을 때 종기는 뭐죠? 고름이잖아요. 그게 오수잖아요. 부패한 물질이잖아요. 그때 환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후세에 보기라고 하는 그야말로 멋진 용어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의학을 공부해도 자꾸만 어떤 환상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부자가 소원병을 치료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요거는 반복적인 말이지만 그래도 또 썼어요. 자, 그러면 소위 조문 가운데 소음에 속하고 위풍 이런 말 있죠? 위기, 무수 이것은 한 사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무조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고할 뿐이지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로 가지고 단정 짓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문에는 증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마왕 부자탕이 뭐하고 비슷하죠? 마왕 세신 부자탕하고 비슷하잖아요. 세신만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마왕 세신 부자탕에 빗대어서 그 증상을 우리가 참고한다면은 수분 정체로 인해서 맥이 침하고 발열하면서 신체 동통하고 굴신분리나 요게 마왕 세신 부자탕의 증상이거든요. 요거보다는 아직 덜 심한 경우에 마왕 부자탕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변증에 관한 변증약이에요, 전부 다. 자, 우리가 부자를 신경통에 쓴다고 그러잖아요, 옛 어른들이. 전부 다 수분 정체에 의할 때 부자가 잘 듣죠. 맥이 침하면서. 자,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막상 알면은 무서워요. 맥이 침하면서 발열이 돼요, 또. 열이 있어요, 사실은. 열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약을 쓸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다 열이 강한 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맥침이 딱 붙어 있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한의학이. 이거는 저도 사실 두려워요. 이런 환자를 만나면. 이거는 전부 다 뭐죠? 신체 동통 굴신분리는 수분 정체로 인한 변조에 의한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 이렇게 보는 것이 비교적 합당하지 않겠는가 보고. 자, 그러면 어저께도 말씀드린 의정근감 안에는 뭐냐면은 기수의 기자는 마땅히 풍자다. 왜냐하면은 기자라고 하면은 기자에는 바라는 이치가 없다. 이게 그럴듯하죠. 이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뒤에 보면은 뒤 조문에 가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은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바라는 이치 왜 씁니까? 이거를 안 썼어야 되는데 왜 요것만 썼으면 됐어요. 통편에 금기혈약 전체적인 글을 보면은 숙이라고 하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쓰면 되죠. 왜 이런 거를 써가지고 후세 사람들한테 혼란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기병은 발암하면 안 된다.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글이 문제가 있어요. 한쪽은 맞고 하나는 틀리는 거죠. 대청경전 뭐냐면 여기다가 글을 끊어버린 거예요. 위기, 수, 발 이렇게 읽어야 된다. 글을 끊어야 된다. 위기하고 수발 이렇게 해서 글을 끊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기분을 치료하는 데는 발안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물론 요 말은 번역본을 한글로 돼 있는 번역본을 제가 그냥 한문으로 바꿔 쓴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에는 발안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것도 다 잘못돼 있어요. 잘못된 말이에요.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대청경절은 개강조초 황신부탕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개강조초 황신부탕. 개지, 건강, 대추, 감초, 마왕, 세신부자로 치료해야 된다. 참, 이 말을 안 썼으면은 좋죠. 변호, 오자를
구별한 것과 구두에 의한. 변호는 의존근감이고 구두는 대천경제죠. 이 안은 비록 다르지만 기자에 발안하는 이치가 없다고 하는 건 똑같다. 이 사람들의 오류를 범한 거죠. 여러분 땡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제가 뭐죠? 기제가 기를 치료하는 약. 대표적으로 소엽, 진피, 계지, 그게 기제입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약들을 썼죠? 이런 약을 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총정리. 이 절이라고 하는 이제 제 사견이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풍수를 따르지만 발안의 이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수와 기는 서로의 상대의 모습으로 감추는 관계이기 때문에 수를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더라도 기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기를 논하더라도 수를 논하지 않으면은 수는 그 기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거 어저께 제가 한 거죠. 물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비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기론을 쓸 때 이거 사람들한테 욕 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바꾸지를 않았어요. 예. 이건 제 생각이니까. 자, 왜냐면은 그러나 요약을 제가 읽을 때 금기요약을 읽는데 수지위병이라고 하는 요 명칭은 일찍이 봤지만 기지위병이라는 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고방에 관통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전부 다 수예요, 수.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의 의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뭐냐? 이 사람들이 왜 자꾸만 수지위병, 자꾸만 말만 하면은 언필칭이라 그러잖아요. 말만 하면 수병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치수하지 않고 이에 그 길을 고칠 수 있는 자 없다. 이것이 바로 고위들의 사고방식이다. 네. 이거는 제가 이것도 제가 여러분 수없이 울고 먹었죠. 중경서에서부터 계속 조문해서 또 울고 먹은 말이에요. 치수하지 않고 능히 그 길을 다스릴 자 없다. 그러니까 길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수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뒤에 가서 기를 다스리는 거야지 수가 다스려진 거로 나오겠죠. 기도 수의 그 질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기라고 하는 글자는 하나지만은 기의 현상은 얼마든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수가 어디에 있느냐? 수의 농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수가 한을 많이 끼고 있느냐? 수가 열을 많이 끼어 있느냐? 담이라 하더라도 아주 열에 훈증이 많이 됐느냐? 덜 됐느냐에 따라서 약이 변하고 치료를 해야지 기가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제가 고방을 공부하면서 요 한 가지 사실만 눈에 뜬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잘 몰라요. 수가 이렇게 중요한구나. 저는 딱 이 하나 배운 거예요. 이게 고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는 한의학의 진수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도대체 기를 어떻게 치료를 하죠? 부자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치수하는 게 바로 치기다. 왜? 여기서 제가 그 전제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피하에 수기가 있으면 창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무수라고 했잖아요. 무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허창이라고 표현을 다 갖다가 꾸며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수란 말이 문제가 있는 거죠.
허자는 원래 참보 문자예요. 이런 게 참보 글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보, 위탁, 전도, 글에는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위탁 요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전삭 조문 가운데 막 깎여 나갔다든가 골락됐다든가 요거는 글자 허자라든가 실자 이렇게 하나를 살짝 갖다 보충해 놨다 이거 몰래. 그렇기 때문에 무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기가 없다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얼마간의 수기가 있다는 말이죠. 앞에서도 무대열이라고 그랬을 때 대열이 없다. 열이 있다는 소리죠.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러니까 무수라고 했을 때 전혀 수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있다. 그런데 왜 그렇기 때문에 무수허창이라고 하는 건 그런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 부종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소음병에서 부종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폭선이 깔려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처음에는 수지병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가서는 위풍서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발안하면 치료가 된다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무수허창은 발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읽기도 어렵네. 예. 개강조차 황신부탕인가. 그게 써야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대천경전이 이에 개강조처 황신부탕으로서 치기지제로 여긴 거죠. 이렇게 써이자가 있고 위자가 있으면은 A로서 B로 여기다 3다 이런 소리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처방을 한번 보세요. 이 처방이 발안, 산음, 거담, 축수의 약물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대총경절이 여기는 대총경절이죠. 이건 비단 대총경절뿐만 아니에요. 중국 고대 의사들도 의정금감의 주석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은 주석가들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는 과연 어떤 물건이냐. 자, 물질이 있는 것이냐, 물질이 없는 것이냐. 나는 알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똑같은 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기가 물질이냐, 물질이 없는 거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기론 설명할 때. 기는 수가 정미한 상태, 아주 정미한 상태. 기도 물질이에요. 네, 기도 물질이에요. 물질이니까 치료하죠. 물질이 아닌데 뭘 가지고 치료를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라고 하는 건 애매모호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초월적인 빠질 수가 있는데 처방 자체는 여러분 이게 강력한 발안제, 산음제, 거담제, 축수지제잖아요. 이 약이 엄청난 한마디로 말해서 이수지제잖아요. 이게. 그런데 기제라고 그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발안하는 약과 관계가 없습니까? 이게 여기 당연히 여기 부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마왕하고 부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건 약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약이잖아요. 수기를 뿜어내는 약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발안하는 이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 약을 치기지제라고 보고 있으니 도대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책을 봤을 때 이게 우리 한의학이 수당 넘어오고 금원 4대가를 지나면서 제가 항상 기가 수하고 완전히 이탈되면서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서들이라고 그러죠. 제가 고서는 엄밀하게 말해서 한의학의 고서는 실턴, 조턴, 내경, 내경, 그 신롱본초경의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신롱본초경, 그리고 중경서, 근계혈약. 이 그나마 이게 고서에 그 해당돼요. 그래도. 그러나 전부 다 내경, 신롱본초경 이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한나라 이후에 한 1000년 뒤에 다 편집돼서 출판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문에 비록 속소음, 무수, 허창이라고 하나 이 말은 뭐냐면은 소음이니 무수, 허창이니 소음이기 때문에 무수, 허창이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함부로 발언하지 마라.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부자를 써라고 하는 의미가 요 속에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기가 변조할 때 아주 미미한 땀이 피하에서 형성이 돼 가지고 맥이 침소한데 오한하고 창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은 거죠. 맥이 침소하고 창한, 그러니까 이런 말도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수기 변조 이 말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맥 침소하면서 오한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부기가 있을 때는 맥이 침소하면서 오한하다. 이럴 때는 망향의 조짐이기 때문에 마왕탕을 마땅하지 않고 마왕부자탕을 써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맥이 여기선 부라 그랬지만 사실은 긴 맥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긴삭이 오히려. 맥 이거는 조금 표기가 그래요. 맥부보다는 맥부긴이나 맥부긴삭 하면은 이런 경우에 긴삭하면서 발열이 있으면서 창하는 경우는 번갈의 조짐이기 때문에 행자탕, 마왕, 행인, 석고, 감초를 써야 된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아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또 답을 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옛 의사들은 증상을 보고서 처방을 도모를 했어요. 증상을 보고 처방을. 이거는 아주 팩트예요.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병원의 개념이 있는 거죠.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후세에는 병인의 개념이죠.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은 원래 중경서는 뭐가 있죠? 증상과 처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병원의 개념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견병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인데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고민을 그만큼 많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옛 사람들의 처방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뭐죠? 병원의 개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분에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명분이 뭐죠? 소음이다, 풍이다, 긴이다, 아니 무수다, 이런 말 있잖아요. 풍이다, 한이다, 이런 말. 그건 증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명분에 우리가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처방을 세우는 데 있어 더욱더 곤란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맥침자는 소음에 속하고 부자는 풍에 속하고 뭐 긴자는 뭐 한에 속한다. 이런 거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구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발안하면 치료가 된다. 이런 것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이런 말 때문에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마왕탕 쓴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땀을 흘려요, 사실은. 땀을 흘리는데 안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치료는 되면서. 근데 어떨 때는 마왕탕 땀 안 나고 소변이 잘 빠지는 경우도 있대요, 보상작용으로. 그것도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같아요. 구역질이 나고, 그러니까 구토를 잘하는 사람한테 소시오탕이 잘 맞는데 썼더니 반대로 구토가 더 심해진 경우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구토를 하고 나서 병증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깊이 그러니까 토론하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한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조문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데 아주 그냥 진짜 몇 날 며칠을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얼마 올리기 전까지도 고민을 하고 고치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조금 이렇게.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